하나 에어로 뭐 좋죠. 뭐 하나 에어로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 에어로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이제 하나 에어로를 노리는 게 나으냐,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종목을 노리는 게 나으냐, 요걸 이제 때때로는 이제 바꿔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도 좋지만 그보다 현대 로템이 더 좋았었고요. 이게 각각의 시기가 조금씩 틀립니다. 자, 어차피 이제 이 하나 에어로 같은 이게 탑 종목들, 그러니까 각 이 강세 업황이 호조인 섹터들에서 최고 대표 종목들은 하나같이 다 외국인 보유 종목이죠. 외국인들 펀더멘털을 중시하는 외국인들의 경우는 꾸준히 계속 사는데 우리 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 같은 방산에 나란히 있는 하나에서 하나 에어로와 하나 시스템을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 자, 이게 이제 뭐 무지막지하게 튀어나오면서 이제 이제 방산주들이 다 좋긴 좋은데요. 다 똑같이 실적은 좋아요. 똑같이 실적은 다 좋은데 이 중에서 몸빵으로 밀고 나가는 종목들이 섹터가 강력하게 상승하려면 몸빵으로 밀고 가는 종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2차 전지에서는 LG엔솔,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그렇죠? 그리고 전력에서는 현대일렉 같은 종목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줘야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몸빵 종목이 있고 그리고 날개가 붙어줘야, 그래야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방산에서 몸빵하는 종목은 하나 에어로죠. 그러니까 때때로 이 하나 에어로보다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더 유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거의 외국인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관은 팔죠. 이렇게 팔아버린 다음에 안 되겠네, 이거 가지고 되사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전력 같은 경우는 현대일렉트릭을 때려 판 대신에 효성중공업 LS일렉을 사고요. 이 방산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는 이렇게 해서 때려 팔고 외국인들이 계속 밀어붙이죠. 외국인들 팔아서 이제 다시 들어오는 형태가 될 수 있고, 요게 그래서 하나 에어로 여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 잘못 들어왔다가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들이 기관들 받지 않습니까? 이 꼬라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때문에 요걸 안 사고 그리고 뒤로 돌아 들어가는 형태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대신에 이쪽을 더 열심히 커버를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커버들 이제 쭉 밀려 내려오는 동안에 이거 보세요. 방산주 올라갈 때는 내리때려 팔고 내려오는 동안에 쇼커버 지금 받았었죠? 최근 같은 경우 지금 안 팔아요. 이게 급락하는 장세에서 어제 같은 날에도 하나 시스템을 팔지를 않았습니다. 9% 떨어지는데 봤죠? 그래서 요 틈에 이제 이런 쪽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를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노리고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요거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설명드릴 거는, 자, 우리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룰을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을 드렸죠.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게 지난번에 여기 하락 리버설 발생했다, 요거 설명드렸었고요. 고가에서. 자, 지금 아래쪽에서는 리버설은 아니에요. 이제 지금 워낙에 변동성이 크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형적인 리버설은 지금 국면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번 리버설이 발생한 종목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어 있다. 지난 12월 저점 리버설 상승이고요. 하락도 리버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림이 이 아래쪽 위치 이 정도 위치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 눈을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 이전에 우선 접근을 좀 해야죠. 이제 하나그룹 자체가 일단 유상증자의 규모를 줄여 들어왔고 그리고 모자라는 1조 3천 원억에 관한 할인 없이 하나그룹 자체 내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좋은 종목에 좋은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하나 에어로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져서 이미 추세 저점에 들어와 있는 이 하나 에어로를, 그전에 먼저는 넥스원이 조금 많이 내린 상태였었는데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하나 시스템, 이게 더 나은 그림이 되어 있죠. 자, 이게 추가적으로 덤으로 이 방산주들 구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방산주 4인방 하나 에어로,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넥스원, 요 네 개가 다 다르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무더기로 가기가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들이 가장 중시하는 건 1번 모멘텀이죠. 모멘텀. 그래서 요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고기에 따라서 이 방산주에서도 어떤 종목을 더 밀고 들어가는, 전력주도 그렇죠. 현대일렉, 효성중공업, LS일렉이 똑같이 전력 설비주입니다만 조금씩 모멘텀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효성중공업을 왕창 때려섰다가, 어떤 때는 LS일렉을 왕창 때려섰다가, 어떤 때는 현대일렉을 연락이 또 숏커버 들어왔다가,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방산도 똑같아요. 요거를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하나 시스템 저가에서 요 정도라 그러면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 될 테고요. 일단 지금은 하나 에어로냐 하나 시스템이냐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현대로템은 그 다음 순서가 되겠고요. 자, 요거 구분해서 드리기 전에 자, 요런 쪽에서 이제 라이브에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데 채팅창에서 지금 아침 시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쁘죠, 정신없죠. 자, 지금 최근 이 약세장 속에서도 오르게서 유라클 같은 종목들 당신에게 기적을 드립니다. 유라클. 자, 이거 뭐 장대한송 3연속 장대양봉 상한가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200%입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었죠, 제가. 자, 지난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수 급락할 때 트럼프 정책 테마 이런 거 들어가 가지고 수익 누렸고요. 자, 이 공매도 장세가 펼쳐질 때 반대쪽으로 돌아 나가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몇 배 더 강해진다. 설명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찾아드리면 아무리 약세장이라도 여러분들 다 이익 내시잖아요. 자, 각 스토어에서 오르고 앱 다운로드해서 설치받고 간단한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해서 입장하시면 이렇게 최고 전문가 24분이 뭐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특히 다 다르고요. 초단타, 장중 초단타에서 시작해서 중장기까지 모든 전문가분들 다 있습니다. 코인도 2분. 여러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건 관계없이 거기에 걸맞는 전문가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분야에서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세 저희 공매도 재개되면 아주 골 때리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미리 방향 다 잡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소비주로 가라. 그리고 정책 테마주 노려라. 미리 다 설명 다 드리지 않았나요? 추천도 다 드리고. 그래서 지금 오르고로 활용하신 분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내려도 뭐 흐뭇하잖아요. 예? 뭐 내리거나 말거나 개별주 들어가서 이익 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반등 나오면 또 다시 메인 핵심 종목들 들어가서 또 이익 내고 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기회. 지난 11월 달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오션, 하나 에어로, 현대로템 이런 종목 가지고 그냥 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뭐 걱정 없이 그냥 더블. 대형주가 그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변동성에 휘말려 가지고 난장판 되지 않고 걱정 없이 더블 오르고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하나 에어로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은요 하나 에어로의 자회사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리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모자르는 1.3조 유상증자를 받는 한화에너지, 한화의 아들 3명이 주요 주주로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죠. 지분 구조에서 핵심이 되는 종목 한화에너지. 여기가 대주주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이고요. 그래서 실적이 하나 에어로를 따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조금 하나 에어로보다는 조금 지금 둔화돼서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 나타내고 있죠. 하나 에어로가 강한 만큼 여기도 그냥 계속해서 사상체들 쭉쭉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똑같이 들어가. 요거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라고 하면 삼양식품하고 S&D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기차와 SL. 그렇죠? 현기차의 핵심 멤버 현기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경우에 SL도 변함없이 어김없이 사상 최대 실적이죠. 현기차의 실적이 꺾이면 SL도 실적이 조금 눌리게 됩니다. 똑같은 삼양식품과 S&D, 삼양식품이 잘 나가면 그대로 그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소스를 만드는 S&D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메이저 3사 같은 경우에는 자, 현재 우리 방산에서 등장하고 있는 주요한 무기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무기,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 무기들이죠. 현대로템 뭡니까? 현대로템은 K2 전차, 폴란드죠. 그리고 지금 최근 하나 에어로가 또 한 건 해가지고 역시 똑같은 폴란드에서 아주 큰 호평을 받고 있는 K9 자주포 항공기 같은 것도 있는데요. K9 자주포 요 같은 경우
그렇죠? 지상 방산 부문 여기가 이제 뭐 항공기도 있고 공중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지상 방산 부분 이쪽 같은 경우에 우주 발사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거죠. K9 자주포 여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은 천궁 대공 방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멘텀이 조금 달라요. LIG 넥슨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눌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그래서 이 주력 무기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은 어디죠? 동구잖아요. 폴란드. 폴란드 현대로템이 아주 강세로 보였던 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계속 폴란드 가지고 폴란드 우려 폴란드 기대 그리고 최근엔 다시 또 폴란드 우려 그리고 때렸죠. 그래서 계속 폴란드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 에어로가 최근에 무기 공급 계약 맺은 것도 K9 자주포 폴란드에 자주포 부품 공급 이러고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와 현대 로템의 경우는 지금에서 저 동유럽 쪽 요쪽에 집중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이슈가 나오면 그 지난번처럼 중동 수주 터지고 중동에서 막 이슈 나오고 그럴 때는 그때는 넥스원이 선두가 돼버립니다. 넥스원. 지금은 계속해서 저 폴란드의 K2 전차 수주하고 이렇게 폴란드 쪽에 이슈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지금 폴란드 가가지고서는 그 폴란드 이슈 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가 깨졌다가 난리를 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동유럽 쪽 요쪽에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얘들이 상대 우위 그리고 이제 중동 쪽으로 넘어 들어오게 되면은 넥스원과 시스템이 더 강한 흐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요 구조를 알고 그래서 위치가 바뀔 때마다 그럼 중동 게임 끝났습니까? 중동 쪽의 이슈가 게임 끝났나요? 지난 11월 달 같은 경우 그래서 휴전 협상 그래서 그거 이유 가지고서 난리가 나 있죠. 게임 끝났어요? 아니죠. 그 게임 끝나긴 뭐가 끝나요? 중동 게임 안 끝나요. 네?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지금 당장 미군 같은 경우에 후티 반공 맨날 지금 공습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스라엘도 가자 공습하고 휴전해놓고도 가자 공습하고 미국은 예멘 공습하고 들어가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외부에서 봐도 그런데 정작 그 옆에서 그렇게 같은 지역 내에서 두 군데서 맨날 폭격 들어가고 난리치고 있는 그걸 쳐다보고 있는 중동 국가들은요. 그러니까 방산 안 끝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서부터 성향을 보게 된다 그러면 정치인 성향을 보게 되면 뻔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좌파건 우파건 정치인 성향 보게 되면 뻔하잖아요. 나오는 거.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윤석열 파면되고 이재명 뜨고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들도 뻔한 거고요. 민주당에서 미는 정책 뻔한 거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동의 게임이 끝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중동 이슈 쪽이 부각이 된다라고 혹은 반대로 예를 들자 그러면 지금 이제 폴란드 쪽 이슈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면 예를 들어 폴란드 K2 2차 계약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베타컴플리 현대로템 깨져버리게 될 테죠. 그때가 되면 넥스원 같은 경우가 반대로 튀어 들어가는 구조로 들어가는 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이해를 하시고 자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섹터 내에서 싼 종목을 골라라. 그렇죠?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을 골라라라는 게 다 아직까지 공매도 끝났다라고 볼 수 없으니까요. 이 하나 레톰, 이 하나 에어로 같은 종목들의 경우도 그렇게 연락해서든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얘도 지금 어제는 팔아버렸잖아요. 얘도. 왜 그 기관들이 들어가서 쇼크해가지고 조금 커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내린 게 폭이 적기 때문에 위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증자 물량 압박도 받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공매도 장세에서는 반대쪽으로 먼저 이미 다 내리거나 상대적으로 낮거나 그렇죠 절대적 저가이거나 상대저가 그래서 현재는 시스템 쪽 그리고 넥슨은 계속 살펴보시고요. 유럽 쪽 이슈가 끝나면 바로 다음 종목은 넥슨으로 타겟이 이전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종목 계속해서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